자, 두 번째 브랜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사실 저희 창업병신문하고 뭐 일을 꽤 오래 했던 브랜드고 지금 매장도 꽤 많지만 어쨌든 가장 평이한 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운의 나주곰탕이라고 하는 그냥 한식 전문입니다. 그 바운의 나주곰탕 같은 경우는 뭐 매장도 많지만 사실은 곰탕집 하면 꽤 오랜 전통과 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누구나 곰탕집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진 뭐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한 20분 정도 바운의 나주곰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평가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운의 나주곰탕에 그 김종빈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이사님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지만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운의 나주곰탕 가맹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뭐 바운의 나주곰탕은 저희하고도 일을 꽤 오래 해서 사실 설명회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뭐 여전히 모르는 분들은 계실 거니까 어떤 아이템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바운의 나주곰탕은 한식 브랜드로 곰탕 한 그릇을 7,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을 찾아가며 모든 메뉴가 초보자가 쉽게 조리할 수 있게 거의 완제품 개념으로 제공되고 반찬류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창업 비용으로 가능하게 만든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네네. 네. 사실 제가 이 순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운의 나주곰탕 같은 경우 특히나 업종 변경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사님 어떻습니까? 업종 변경의 사례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에 가맹점이 한 250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신규 창업보다는 약 한 60% 정도가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최근에도 뭐 어떤 경기 불황으로 사실 많은 자영업자님들이 힘드신데 이 바운의 나주곰탕에서는 업종 변경에 좀 특약을 좀 둬서 창업주님들이 적은 비용으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좀 부담 없이 창업을 하셔서 많이들 성공들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이따 창업 비용에서 다시 한번 좀 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네네. 매장이 아까 2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장사는 어때요? 결국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장사가 잘 될 걸 보고 하는 건데 네.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영업 상황 같은 경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바운의 나주곰탕은 전국 로드 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포함해서 전국에 25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수유 사거리점이나 면목점, 문정점, 뭐 한 명의 점주님께서 뭐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시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30평 기준 월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24시간 운영을 할 때는 매출이 좀 더 나왔죠. 지금 이제 제한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한 8천 정도 나오던 게 지금 한 6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하정역 인근에 점포를 보고 계신다고. 또한 이 작은 매장에서도 매출이 괜찮게 나옵니다. 한 1년 정도 된 오픈한 매장인데 개포점이라고 한 12평 나옵니다. 테이블은 5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이거 월 매출, 평균 매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이상 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물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겠고, 뭐 부진한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잘 되는 데들이 그렇게 잘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장사가 왜 그렇게 잘 되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자세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장사가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께서 운영 잘 하시고 또 본사가 거기에 받침을 해줘야겠지만 바오제 나주곰탕이 잘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뽑는다면 소고기로 만든 곰탕 한 그릇을 7,000원이라는 일단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가격 대비 맛이나
양, 퀄리티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그 고객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탄탄한 수요층입니다. 일부 여성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뭐 순댓국이나 뭐 돼지고기 좀 못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소고기를 보면은 거의 못 드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수요층이 튼튼하다. 저희 바운의 나주곰탕 오픈 사례를 좀 보면은 주로 이제 주거형 아파트 상권에 보면 오픈을 하면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엄마가 옵니다. 오면서 이제 아이들을 곰탕을 먹이는 광경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만큼 뭐 일단 중요한 수요층이 튼튼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이제 소고기 이제 곰탕이 좀 비싼 거를 바운의 나주곰탕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 이렇게 했다는 게 큰 강점이고, 자, 세 번째는 주방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곰탕에서 창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 소고기를 삶고 써는 어떤 기술력, 또 육수를 24시간 관해야 한다는 이런 기술력, 이거를 저희 본사가 거의 우리 매장에 납품을 할 때는 거의 완제품식으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오늘 주방을 보시는 이모님이 안 계신데 홀 보시던 분이 뭐 지금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빠른 회전율입니다. 고수익과 연관되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포점에서 12평에서 성수기 매출이 테이블을 5개를 가지고 월 매출이 3천이 나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네, 곰탕, 국밥집 가능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곰탕 한 그릇 드시는 시간을 따져보니 평균적으로 15분에서 18분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샐러리맨들 점심시간이 보통 11시 반에서 뭐 1시 반 정도, 보통 한 2시간 정도 요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을 돌려보면은 육회전이라는 시간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곰탕을 드시면은 보통 뭐 깍두기에 밥에 말아서 드시면은 한 15분에서 뭐 여유 있게 20분 정도면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매장에서도 고매출을 올리시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제컨대 저희 창업주님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평수는 곰탕이라 해서 뭐 80평, 100평이 아니고 뭐 한 2, 30평대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곰탕집들도 많이 나왔는데, 물론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바우는 나주곰탕이 다른 경쟁 브랜드들과의 차별성에서 뭔가 좀 강조되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저희 나주곰탕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곰탕 한 그릇에 7,000원에 판매한다는 게 사실 파격적인 거고요. 물론 그 메뉴는 사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 상품입니다. 저희 메뉴 중에는 8,000원대에서 15,000원 사이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점심 메뉴는 한 10가지 정도 준비해 있고요. 저녁에는 저녁 술안주를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 10가지. 그래서 보통 오피스 상권이나 주거 상권에 따라서 메뉴를 저희가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요즘 조사가 된 게, 예컨대 이제 우리가 19년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바운의 나주곰탕은 미리 준비를 했죠. 이 배달 시장을, 곰탕을 과연 배달을 해도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지만,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저희가 배달을 이 B2B 어떤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보통 평균 우리 매장들이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배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산에 있는 이제 샤브샤브 전문 사동점인데 샤브샤브 집을 했다가 업종 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샤브샤브 집에서 평균 월 매출이 한 1,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주곰탕 업종 변경해서 약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점주님 되게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제 본사에서 미리 준비한 배달을 해보자라는 어떤 의욕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사실대로 매출이 그 다음 달에 5천, 그 다음 달에 6천,
지금은 평균 7천만 원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달, 곰탕 배달했는데 어떤 매출이 성장하는 거를 조사를 해보니 로드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곰탕집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쟁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배달 시장 또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해서 광고를 집행했지만 매출이 높은 게 희소성이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 어떤 고객들의 만족도에 일어나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더 발견한 점이 있어서 좀 점주님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음식점은 많은데 곰탕집은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그죠? 네네네. 자, 이사님, 그럼에도 창업자들은 외식업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해요. 너무 네네. 많은 외식업체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했고, 네네. 외식업 창업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 지금 이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외식업의 장점이라든지 또는 곰탕집의 장점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고 정리를 했을 텐데, 외식업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외식업 저희 곰탕집은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할 때도 우리가 이제 외식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외식업이 650만 이제 인구인데 공급이 초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 경쟁이겠죠. 치킨집, 삼겹살집 대부분의 그 업체들이 과열 경쟁인데 전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작다 보니 창업하신 분들이 힘은 드셨지만 어떤 수익성이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아마 여기에 계신 자영업자님들도 느끼겠지만 사실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아이템을 잘 선정한다면은 이 또한 기회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창업주님들 작은 비용으로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권에 따라서 지금 매출이 저하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템만 잘 선정하시면은 장사에 어떤 수익 창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업종 변경 같으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들이 바꾸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때로는 신규 창업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나주곰탕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바원의 나조곰탕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저희,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죠. 네네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나주곰탕을 3대째 지금 74년을 운영 중이신데 아마도 일반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는 거는 어떤 창업자를 위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자. 예컨대 보통 식당 30평 하려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하면은 본사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보통 한 7, 8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님들이 보통 한 1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본사 투자를 하고 점포 얻는 비용이 부로 2, 3천만 원일 텐데요. 이 2, 3천만 원을 가지고 과연 좋은 자리 구할 수 있다? 저도 외식업을 좀 해봤지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서 좋은 자리도 구할 수 있겠지만 정말 쉽진 않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거꾸로 창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창업 자금의 70%를 점포 얻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1억이다.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서 점포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국밥집을 한 35평짜리 보증금 한 4천에 권리금 한 3천 주고 들어갔다. 가정을 하면 남는 돈이 3천만 원일 텐데요. 대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인테리어를 최소화로 합니다. 보통 이제 밥집이다 보니 예컨대 저희가 커피숍이다, 카페나 이런 호프였다 그러면은 공간의 힘이 중요하겠지만 밥집은 밥이 중요합니다. 또 시설은 깔끔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배나 어떤 등 교체로 인해서 최소화 인테리어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오픈한 매장 중에 35평짜리가 시설비가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주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냉동고, 냉장고 왜 굳이 삽니까?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죠. 다만 그릇이나
손님들이 드시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해야겠죠. 탁자나 뭐 이런 그릇류 정도. 그럼 보통 한 1,000만 원 들 것을 한 300만 원이면 하고요. 뭐 간판 같은 경우도 있는 시설 재활용하면은 제가 우리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규로 해서 업종 변경 같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업 비용이 2천만 원 전후, 이게 본사 비용 포함입니다. 가맹비나 교육비 포함해서 시설하고 다 해서 2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많이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주님께서 하나 하시려고 계획 잡으셨다가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창업 방법은 어찌 보면 몇 가지 케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사님. 네네네. 자, 실제로 가맹본부의 역할을 조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차이, 뭐 예를 들면 그 가맹사업 경력이 짧은 회사와 큰 회사의 차이일 것 같은데, 바오네나제곰탕은 보통 가맹본부가 어떤 기능에 좀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가맹점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바오네나제곰탕 같은 경우는 이제 탕 브랜드로서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은 1등 하고 있는 250개 가맹점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믿을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받들여 어떤 본사가 이렇게 매출 발생하면서 원가 포션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뭐 물류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직수입을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되고 물류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대량 구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가맹점에 꾸준하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소고기는 워낙 등폭락이 좀 심한데 저희는 일단은 매장 수가 일단 대량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많이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가 어떤 비용적으로 좀 가맹주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 또 부진한 매장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250개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부진 점포의 전략으로서 저희가 한 10여 가지 정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부진 시간이 점포들이 그렇게 안 돼요, 이사님.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네네. 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상담하실 네네네. 때 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에 지금 아까 제가 창업 비용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 사실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는데 창업 비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창업 비용에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신규 창업의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 창업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한 2분 남았으니까 이사님이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바울은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로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업 비용은 이제 곰탕집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크게 하시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 30평대에서도 24시간 감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월 매출이 1억 이상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점주님께서 브랜드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왜 평수가 어떤 평수가 가능할까 느껴질 겁니다. 한 30평 정도의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주방 간판 뭐 본사 비용 토탈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거꾸로 창업이라는 저는 그걸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변경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본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탕 브랜드로서는 정말 믿을 만한 저는 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 또한 가맹주를 위한 저희가 직영점도 지금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메뉴 출시나 어떤 교육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말 안전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맹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바운의 나주곰탕입니다. 창업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채팅창 질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질문도 좀 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디테일하게 여기서 모든 거 해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차피 창업 설명회는 특히나 저희처럼 합동 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20분이면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가맹본부를 좀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런 자리는 어떤 가맹본부를 내가 만나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이 잡아야지
너무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가맹본부 만나서 충분히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일단 오늘 바운의 나주곰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